들어줘 내 친구 쇼한 침대. 쉬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독일의 말 중개업자 아놀드 빈터가 최순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이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청와대 방문에 앞서 마사회를 만나 말 수입에 관해 의논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순실과 이 업자가 박 대통령을 만난 지 한 달 후 농림축산부, 교육부, 문체부는 2017년까지 전국 승용말을 4,000마리가량 더 늘리고 승마를 소년체전에 포함한다고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말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단순히 과시용으로 자기 딸에게 말을 판 업자를 박 대통령에게 인사시킨 게 아니라 말 수입과 관련한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입했던 다른 모든 사업에서 그러했듯 여기서도 어김없이 정부 부처 3개가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그 이권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해 주는 겁니다. 우연하게도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평범한 가정주부 힘으로 됩니까? 이런 일이 박 대통령 주장대로 대통령은 모르는 사이 벌어진 거라면 최순실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랬다고 말을 하던지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 말뉴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까먹을 뻔했네요. 네. 말뉴스가 하도 충격적이어가지고. 아니, 제가 이 뉴스를 어제는 놓쳤더라고요. 네. 어제 놓쳤는데, 어제 뉴스예요. 보니까. 놀라운 뉴스입니다. 네. 후속 보도가 없어서, 한 곳에서만 경향이었던가요? 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추가 보도가 딱 한 군데서 나왔는데, 이 뒷부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네, 말 중개업자가 박 대통령을 독대한 후 한 달 후가 지나서요. 2013년 11월 달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승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요. 승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승마장 360여 개를요. 2017년까지 500개로 늘리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이 약 한
4,100마리 더 필요하게 됩니다. 예. 네. 말 많이 사야 되는 거죠. 네. 네. 말만 5,900마리에서 10,000마리로 늘리겠다. 이런 네. 겁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학생 승마 체험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학교에서 이제 말을 타는 체험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요. 네. 승마를 소년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아,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제가 방심했었구나. 네. 최순실 씨가 나타나면 항상 이권이 있다는 거를 제가 잠시 잊고 방심을 했어요. 허를 찔렸다. 저는 그냥, 자신의 딸에게 말을 판 중개업자가 뭐, 예를 들어 좋은 말을 팔아줬다고 고맙다고 인사시킨 게 아닐까라고만 받아들였다가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최순실 씨가 나타나면 어디선가 최순실 씨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 뒤에 이권이 숨어 있다는 걸 제가 깜빡 겸허하게 반성했습니다. 네. 네. 잠시 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네. 이 뉴스 뒤에도 이런 게 숨어 있을 줄이야. 네. 굉장히 이상한 뉴스는 이상한 뉴스였거든요. 당시에, 예. 예, 갑자기. 말 중개업자를 굳이 한국까지 불러서 말이죠. 네.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중개업자를 한국까지 불러가지고 굳이 대통령을 만나게 해줬다는 사실에 그렇게 정유라의 일에 관심이 많았나 대통령이 이렇게만 해석했는데 제가 방심했어요. 반성합니다. 제가 이러면 항상 이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꼼꼼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작은 사안에조차. 예, 예. 하지만 작은 사안이 아니었어요. 말을 갑자기 4,000마리 이상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00마리까지 늘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부도 나서가지고 학생들이 말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참, 네. 그리고 이제 소년처제에 집어넣고 말 많이 사야죠. 네. 그럼 말 중개업자로부터 말을 사야 되는데, 네. 그 말 중개업자를 또 이제 말을 사게 되는 마사의 관계자를 미리 만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 3개 부처가 한꺼번에 한 달 만에 이런 공약을 발표하려면 대통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걸 어떻게 해요? 최순실 씨가 갑자기 농림축산부 가고 교육부에 가서 앞으로 말 교육을 시키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응? 문체부에 가서 소년처제는 집어넣으시오.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말 한 마리 가격이 정말 싸지 않거든요. 4,000마리를 늘린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사업인 거죠. 그게 이제 정부 예산으로 사겠죠. 예. 참 놀라운. 자, 저는 반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은 어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오는 10일 전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SBS가 좀 더 자세한 날짜를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9일에 실시한다고 하고요. 장소는 청와대 위민관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가자 오늘 아침엔 한겨레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관련 뉴스에 대해서 발끈했다라는 건데요. 대면 조사 관련해서 조율하는 내용을 양쪽 모두 비공개로 하고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이를 어겼다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 특검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면 조사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거죠. 저의 배팅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군요. 네. 500원이 걸려 있습니다. 합의 1,500원입니다. 네. 뒤에 두 개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말 소식 전했더니 문자가 막 쏟아졌어요. 실제로 저희 딸이 말체험하러 다녔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예. 자, 참 꼼꼼합니다. 이 사람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말체험하세요 하고 이렇게 오니까 학부모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일도 생겼네 하고 갔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년체전 됐다니까 이제 참 대단하네요. 자, 배팅. 네. 아직까지 특검발 공식 발표는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죠.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긴 뉴스이기 네. 때문에요.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헌법 위배하고 강압 수사 카드는 이제 물 건너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배팅은 여전히 유효해요. 네? 왜 유효하다고 보냐면 대면 수사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특검이 대면 수사 날짜를 공개했다고 해서 지금 대면 수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명분이 그렇죠. 지금으로서는요. 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날짜가 알려진다고 해서 대면 수사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만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유만 나타나라. 제 생각에는 특검이 날짜를 공개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특검이 날짜를 일부러 이제 서로 이제 날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특검이 날짜를 공개했으니 신뢰가 없어서 대면 수사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자해 반발이 아닌가. 자해 청와대 쪽에서 뉴스를 흘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대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좀 약하거든요. 그죠? 좀 폼이 안 납니다, 이거. 네. 예. 헌법 위배 또는 뭐 강압수사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폼이 안 나는 땡깡. 그렇죠. 10일 전후라고 이미 밝혔는데요. 그게 9일이라고 해서 딱히 차이가 나진 않는데. 9일하고 10일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청와대가 스텝이 좀 꼬였는데, 순전히 저희 배팅 때문이다. 네. 저는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네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면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얘기하면 저희 책임 PD가 저한테 매일 1,500원씩 네. 주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걸 본인은 어제까지 몰랐거든요. 네. 계속 모른 채 있고 싶다고 하고요. 네. 제가 만약에 지게 되면 벌칙은 청취자분들이 정해주시는 걸로. 예,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정해주시는 걸로. 그러면 제가 따를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도인가요? 따를지도 모르는 상태. 예. 매우 흥미진진한. 제가 아는 기자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배팅이 성공할 것인가. 자, 대면 수사를 거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거부할 명분으로 쓰려고 했던 제 생각에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몇 가지 이유들 헌법 위배와 강압수사 이거를 제가 이제 배팅하고 나서 바로 서석구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네. 다 인증을 해 주셨잖아요. 특검 수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그리고 강압수사 최순실 박근 위에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저 방송을 듣고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대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배팅 승산이 확 올라갔었는데 네. 결과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벌 저에 대한 징벌 또는 뭐랄까요. 벌을 계속 생각해 주시고. 자, 9일까지 지켜보죠. 다음 뉴스는요? 네,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청와대가 정경련의 자칭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실제 수십억 원대 돈이 지급된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나온 건데요. 매년 각 단체의 집회 활동량을 모니터링하고요.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수단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요, 요즘. 그죠? 네네. 정경련이 돈을 70억 줬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관련 뉴스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은요, 돈을 받고 바로 2, 3일 뒤에 주말에 친정부 집회를 열었다라는 건데요. 정경련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이들 단체들이 주로 돈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입금 먼저 하고. 예. 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네. 후불 불가능. 입금 먼저 하면 동원하는. 예, 또, 확실하게. 예, 또 하나의 의미는 현금을 바로 줘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관계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일당으로 나오신 분들을 바로 줘야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고, 이걸 가만 보고 있으면 말이죠. 이 전문업자를 동원해서 포탈 또는 커뮤니티에 댓글 같은 거 쓰게 해가지고 경쟁업체를 죽일 때 쓰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학원에 잘 나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 학원에서 저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학원 학생들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이 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것처럼 가짜 댓글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음해성으로. 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바이럴 업체들.
업자가 상대 라이벌을 주기 위해서 가짜 댓글을 만들어내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데 청와대가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업자, 보수단체죠. 예. 보수단체 업자를 고용해가지고 댓글을 다는 여기서는 이제 일당을 받고 나오는 분들이죠. 예. 그런 여론 조작을 했다 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어둠의 업자들 하는 방식인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거를 이제 재벌들 돈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그 업자 수준 마인드로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고두고. 나중에 역사책이 좀 나오겠죠. 이런 일도 있었단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영재 원장 부부의 사업을 위해서 청와대가 애초에 25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려 했다라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2015년 9월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이렇게 지시하는데요.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김 원장 쪽에다가 R&D 예산 지원 방안 마련하라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들이 박채윤 씨 남매를 만나서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 박 씨 남매는 250억 원이라고 쓰여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중국 시장 진출 방안 마련하지 못해서요. 결국은 15억 원 배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전 수석이나 김 비서관이 박채윤 씨 만날 때마다 대통령 주치의를 지냈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동석했던 사실도 특검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250억짜리였군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청해하던 그리고 그렇게 밀어주던 중동 진출을 시도했었고 한번 실패했고 네.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 다 때려잡았잖아요. 네, 국세청, 국정원 다 동원했죠. 굉장히 분했던 거죠. 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덩샤오핑의 딸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국빈을요. 네, 국빈을 그 BIP가 모르게 일정을 바꿔버렸잖아요. 원치도 않았던. 예. 원치도 않았던 서울대 건강검진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시술을 하라고 하는 일정을. 네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형수 시술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거기 밀어넣었으나 의자에 앉지도 않고 돌아갔다. 네, 황당하죠. 네. 일정을 바꿨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전에 이상했던 일들은 이제 서울대 병원장이 왜 전문의도 아닌 김영재 의원을 성형외과도 없는, 네. 건강검진센터 생각해 보시면 거기 혈액검사하고 뭐 이런 데잖아요. 네, 그렇죠. 강남센터요. 네, 네. 거기에 성형외과가 없는데 갑자기 그리고 전문의도 아닌데 이분을 외래 교수로 위촉하는. 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했을까. 그때는 뉴스가 단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실을 쓰지도 않는 네. 서울대병원에서는 쓰지도 않는 실도 사주고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았죠. 무슨 관계냐. 대통령 관심사항이었던 거죠. 네. 중국에 진출하면 대략 한 250억 정도의 사업이 될 거라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R&D 비용을 250억을 책정했다. 네, 예.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 BIP가 그냥 가버려서 15억 원으로 줄어든 거죠. 예, 중국 VIP. 예, 예.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업이었어요. 보니까 250억. 병원 조그만 개인 병원인데 국가에서 250원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권이 뒤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권은 중동 혹은 중국에 이런 성형 체인점을 진출을 시키는데 이 김영재 의원을 앞세웠지만 뒤에 이권은 최순실 씨가 챙기는 구조. 그런 걸 구상했을 거라고 이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여기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도 그러면 이 이권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이 사업 때. 네네, 그렇죠. 계속해서 특혜를 봐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비서관 만나거나 이럴 때도 병원장이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순방 가서도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일이 이쯤 되면은 김영재 의원도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며칠 전에 특검 조사 받고 갔습니다. 그렇죠? 네. 액수가 이렇게까지 큰지 몰랐어요.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자, 그럼 일단 중요한 주 중에 제목 정도 언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황교안 대행이 특검 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 안 할 것 같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고요. 잠깐만요. 예. 그게 무슨 대단한 뉴스가 아닌데, 당연히 안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연장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공소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소유지가 뭐냐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이런 혐의가 있다고. 근데 검찰한테 그 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네, 재판에 붙이고 난 다음에요. 그렇죠. 예. 그걸 못하게 되면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호성 씨 사건 때 그 중요한 증거물들이 위조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소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또는 뭐 복잡한 사건들, 이거는 실제 수사를 했던 검찰이 담당자만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을 바꿔버리면, 담당자를 바꿔버리면 또 공소유지가 힘들다. 예,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시험 공부한 사람이 시험 쳐야죠.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 현행 특검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수사를 했던 검찰들이 복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인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황 대행이 인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인사를 해가지고, 그 보고선상에 있는 간부들도 바꿔버린다든가, 아니면 이 지금 현재 수사를 했던 특검들을 다른 일로 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특검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모른 채 이 사건에 임해야 되잖아요. 공소유지가 어려워요. 그렇죠. 서류로만 보던 거랑 사건을 실제로 사람 만나가지고 들었던 거랑 다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특검 연장이 안 되는 거는 단순히 더 이상 수사가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수사했던 것까지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특검 연장을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없네요. 제목 하나 둘 정도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대행이 또 어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2월에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2월에요? 예. 이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황교안 대행이 12월부터 한 것 같은데. 네. 도발 가능성이 낮은 달이 언제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도발 가능성이 11월에도 높고 12월에도 높고 1월에도 높고 항상 높아요. 도발 가능성이 낮은 달이 언제인지. 그게 뉴스죠, 이제. 황교안 대행에서 나오면. 네. 언제 났는지. 기자들이 꼭 물어봐 주세요. 네. 언제 났습니까? 하고 손 들어가지고. 항상 높기 때문에 이분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본인 걱정을 하기도 바빴으나 이제 창당을 해가지고 이제 잘 나가나 싶은데 다시 당을 걱정해야 될. 저도 뭐 당 걱정이 체질인가 봐요. 운명이랄까. 네. 바른당의 이혜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을 걱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세가 좋았고 반기문 전 총장이 결국은 합류할 것이라는 이제 그림 속에서는 아니 새누리당을 이기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후보들도 쭉 올라가겠구나 싶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사라지면서 지지율이 더 가라앉고 반면에 황교안 대행은 더 눈에 띄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 탄핵 국면에서는 친박에게 1승을 했다면 반기문 라운드에서는 비박이 졌어요. 친박이 1승을 1대1이 됐어요. 그죠?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뭐 그렇긴 한데 거기서 아주 사소한 것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지지율이 가라앉은 게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한테 가 있던 여러 지지율이 황교안한테 좀 더 갔다는 것뿐이지 저희도 오르긴 올랐어요. 뭐 사소한 거지만. 딴 데 다 올라가지고 안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왜 안 왔냐 이거죠. 여기로 안 왔던 것은 이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나 회의 많죠. 아니요. 뭐 그건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 지금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되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막 카톡으로 보내는 거 보면 탄핵이 위헌이다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또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부추기고 계시잖아요. 엮였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막 인터뷰도 하시고. 아니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그 국회가 정해지면 내려오겠다. 물러서시겠다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럼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 물러서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우리 대통령님 하시는 게 뭐 하나 이해되는 건 요즘 없죠. 하여튼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부추긴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가 조금씩 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태극기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대통령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교안을 지지하죠. 왜냐하면 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분이고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고 전 국무총리였으니까 바라볼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바라볼 포지션에 있는 분이죠. 사실 대한민국 고를 멈추게 한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그분에게 지금 기대를 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무사 똑바로 해달라. 뭐 법을 어기든 뭐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든 뭐든지 좋으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호위무사를 해달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여론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13%에서 15% 되거든요, 여전히. 탄핵이 돼야 된다는 여론은 대략 80%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는 변함이 없어요, 몇 달 동안 보니까. 12월, 1월, 1일 변함이 없는데. 대통령이 뭘 하셔도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요. 이 수치가 이제 바로 새누리당이 기반한 수치고 이 수치가 결국은 그 태극기 수치고 그리고 황교안 수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수치는 변함이 없는데 왜 밀리냐는 거죠, 비박이 계속. 수치가 늘어나서 밀리는 게 아니고 뭔가 전략적으로 비박 쪽에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희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죠. 물론 뭐 반성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조금 한 박자씩 느려요. 한 3박자 정도 느려요. 3박자 느려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특검을 연장하냐 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좀 입장을 얘기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뭐 당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당을 깨고 나오면서까지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 모인 분이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 이슈가 선점할 수 있는 이슈인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 바른정당의 소위 이제 지도부 중에 당연히 특검은 연장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네, 그런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누굽니까 이름이? 혹시 그 뭐 당연한 걸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당 혹시
당대표. 뭐 누구라고 뭐 지도부라고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죠. 지도부 지금 이현 의원님도 지도부잖아요. 최고위원. 예. 그래서 지도부 지금 몇 명 없잖아요. 회의를 좀 빨리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회의를 여는 소집하는 권한이나 이런 게 이제 사실 대표에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연석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연석 회의 안건은 또 남경필 지사가 얘기한 보수 단일화 이게 당론으로 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속상해요. 대선에 다 꽂혀 있군요. 그래서 지금 보수 단일화가 국민들한테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보수냐 진보냐 이거 관심 없고 누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세워주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보수 진보는 우리끼리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가장 큰 관심은 대통령 탄핵이 그러니까 현재 왜냐하면 80%가 석 달 내내 똑같은 수치가 나와요.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그거 뭐 0.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다 대부분은 79%. 오차범위 내라고 하죠. 79% 80% 이 정도 수준인데 네. 그분들이 막 지치거든요. 예, 너무 지쳐요. 저도 지쳐요. 언제 되냐 이거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쪽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든 느리고 뒤로 미루고 그래서 뭐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런 전략이잖아요.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러기도 하고 국정 운영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바른정당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고 계속 대선 얘기만 하니까 대선은 이거 다음이잖아요. 네. 이 일정이 정해져야 대선 일정이 나오는 건데 이분들은 이미 우린 대선 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분들은 특검 연장도 당연한 거 아니야? 탄핵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틈을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파고들어서 지금 이 광장에 뛰쳐나오고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가짜뉴스는 확실히 좀 처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바른정당이나 저 같은 사람이 했다면 민주당이나. 우린 벌써 감옥 가 있죠. 그랬을 겁니다. 그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특검 현장에 대한 입장도 명백하게 없는 거죠. 당론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사람들 이심점심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분이 지금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국회가 하면 되는 거죠. 국회가 하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발의는 돼 있지만 바른정당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권선동 법사위원장. 우리 바른정당 출신이고 네. 아마 할 거려? 근데 그분이 딱히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어서 아직도.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데 이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다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바른정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제가 가서 오늘 좀 밖에서 너무나들 궁금해하고 답답해한다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안 되니까 원래 오리지널한테 눈이 더 가는 거죠. 오리지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 차별화가 돼서 이쪽은 이쪽하고 다르구나 생각하면 구분해서 볼 텐데. 저희 개념에는 그 소위 오리지널에가 칭하는 그분들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이 아니고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약속하는 거 지키지도 않고 인적 청산 하겠다 그래놓고는 하지도 않아놓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언제 인적 청산을 했나요? 당원권 정지 3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청산이 아니죠. 그게 왜 청산입니까? 청산이라는 거는 씻어낸다는 거니까 쫓아낸다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국민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게 9인방, 8인방 뭐 이랬잖아요. 근데 9인방, 8인방 중에 누구 하나도 쫓아낸 사람 없어요. 당연히 다 남아있습니다.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고 그다음에 기가 막힌 거는 이 사태를 오게 한 제일 중요한 분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들은 징계에 유보한다. 언제 우리가 징계한다 그랬냐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이제 김문수 의원 같은 분은 사실은 비박계 라인에 서서 처음에 큰 목소리를 냈던 분이잖아요. 같이. 아니 탄핵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죠. 그렇죠. 네. 내막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김문수 전 지사가
그 국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니 시국선언회의에 아주 열심히 나오셨고 네. 시국선언회의라는 게 이제 소위 탈당으로 이어지고 네.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잖아요. 네. 탄핵해야 된다고 대통령. 네. 왜냐하면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네. 그게 뭐 내부 회의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언론에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셨고 저는 또 더 기가 막힌 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가면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로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탄핵에 의결을 당하셨던 분인데 인용이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 사안과 지금 현재 이 사안이 어떻게 천지 차이 아닌가요? 하늘과 땅 차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죠, 사안이. 근데 그 사안에는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앞장을 쓰셨던 분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근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우리랑 같은 행성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맞나? 혹시 혹성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 이분이 이제 탈당을 안 할 때부터 같이 좀 이상했거든요. 네. 아, 이분이 지금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 뭐,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고, 마땅히 탄핵돼야 된다고 맨 앞에 서서 주장하셨던 분인데, 탈당을 안 했어요. 사실 거기까지가 탈당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까지가 평생 살아오신 삶의 궤적을 보면 김문수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뒤로 돌아 하신 이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김문수다웁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 탈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좀 지났더니 갑자기 탄핵 절대 안 된다고 막 눈물 난다고 지금. 눈물 난다고. 촛불 집회 나가서. 이거 왜 그랬는지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을 제가 전언을 해드리면 아 소문이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 탈당을 하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있죠. 몇 분 있죠. 몇 분 있죠. 그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남아 있으면 황교안이 결국 못 나오고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왜 저러는지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아, 그런 여의도의 여의도 통신. 여의도 참새들 얘기예요. 예.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참새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각각 들은 이야기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아, 이게 황교안 대행이 결국은 출마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는 누군가는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후보가 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 15% 13%에게 잘 보여야지. 15% 먹어야 되겠다 내가. 네, 꿀꺽 해야 되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15%는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퍼센트 같아요. 15%는 대통령이 못 되시죠. 그건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지금 특별히 눈에 안 띄어가지고. 아니 바른정당하고 상관이 없어요. 탄핵을 찬성하냐 안 하냐 그 국민 여론 지지율이니까요. 근데 이제 점점 대선에 가면 갈수록 결국은 보수 진영도 직결하고 진보 진영도 직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탄핵 국면에 다 감춰져 있지만 그 80%에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묶여 있는 거죠. 예, 묶여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제 15% 정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정당이 아니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고, 그죠? 거기는 정당이 아닙니다라고. 국민 전체를 보지 않으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될 사람 밀어주자가 있잖아요, 원래 선거에는. 그러니까 저는 바른정당이. 그분들이 내는 분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뭘 되는 사람을 밀어줘요. 될 수가 없는데 대선은 안 되는 거죠. 되면은 바른정당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뭐, 그거보다 저는 뭐, 바른정당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느냐인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 상태가 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80대 13이라는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보여주는 것도 그거 아닌가요? 예측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지금 정국으로는. 네. 근데 탄핵이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새누리당이 역시 책임이 있는 거다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보수 진영이 남아있는 거라고는 바른정당밖에 없고 국민의당의 중도 없고 그러면 바른정당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 대통령이 또 그런 건 잘하시잖아요. 소위 동정표가 굉장히 표 중에서 제일 좋은 표가 동정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 하시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그거는 바른정당이 어떻게 망하느냐에도 달려있는 건데 제가 답답한 거는 가장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모였으면서 새누리당의 플레이에 가장 제동을 잘 못 걸고 있는 정당이 바른정당. 서로 원수가 돼서 헤어졌잖아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대표도 잘 안 보인다. 이 비박들이 보면 비박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른정당에 나오신 분들이 보면 좀 점잖아요. 좀 아기 같은 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자꾸. 유승민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도 당내에서도 걱정이 많죠. 저희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당 밖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왜 걱정 안 합니까? 당내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이제 어쨌든 경선을 해서 지금 뭐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대선에 상당히 가능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낮지만 남경필 지사하고 경선을 통해서 누가 한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당 후보가 되면 그게 네. 누구든지 간에 지금으로서 보면 이제 유승민 후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절대적이지만 그러면 이제 당 그래요? 바른당에서는 네. 확실해요? 아니 지금 현재 지지율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 당내 후보가 세력은 어떻습니까? 세력은 뭐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 캠프에 거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가 있으니까요. 남경필 지사 혼자 떨어져 있어요? 남경필 지사님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누가 있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가문한 탓일 수도 있고. 현역 의원이 없구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당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사 다음에 연결할 때 약을 내야 되겠네.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요. 알려주시면 되죠. 누가 있는지. 네. 공개가 안 돼서 모르는 것일 뿐일 수 있어요. 비밀일 수 있나요? 그런 게? 근데 그래서 이제 10% 정도의 당 지지율이 엎어지는 거니까 네. 더해지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도움닫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10%대가 올라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모른다. 그리고 일단 유승민 의원이 바라시는 대로 당 후보가 되면 그 다음은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나 혹은 범보수로 칭하는 중도까지 포함한 넓은 세력을 상대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단계입니까?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새누리당과 단일화는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개혁을 완성해야만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그럴 건데.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보면 자기 당의 원인 제공으로 보궐선거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선거를 유발시켰을 때는 그 당은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박수받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후보를 안 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네, 후보를 안 낼 리가 없고 그럴 경우에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새누리하고 바른정당하고 단일화하라는 압력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그때쯤 되면 저희가 새누리당을 압도하지 않을까. 단일화하지 않아도 압도하지 않을까. 이 선거 국면에서 그거야 이제 탄핵이 결론이 난 뒤니까. 그런데 탄핵이 결론이 나려면 지금 특검 연장도 압박해야 되고 헌재 판결도 압박해야 되는데 바른정당의 태도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80%가 지금 국민의 80%가 있는데 당연히 되지 않나 이런 좀 약간 보면 편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쪽 13%에서 15%를 지지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필사적이고 저쪽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도 막 밀어붙이는. 밀어붙이지만 네. 헌재는. 호연지기가 있어요. 근데 헌재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헌재도 지금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변인단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들어주려고 해요, 보면. 네. 공정성. 근데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탄핵 결론이 났을 때 그 절차적인 시비를 걸면서 탄핵의 결론을 훼손시키려고 할까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 나가면서 명분을 쌓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인용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것도 물론 따지겠지만 법률적인 것도 지금 보면 검찰의 공소장 더하기 또 특검이 밝혀낸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 네. 예, 이건 너무 많아서 덮기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핵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심판이잖아요. 맞아요. 정치 판단이면은 지금 80%에 13%면 헌재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작거리의 표현으로 광을 판다고 하죠. 될 거라면 광을 열심히 파셔야죠. 아니, 저희가 그렇게 얌체짓은 못합니다. 바른정당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른정당 여기 튀어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저게 바른정당 때문에 되었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찬스에서 왜 안 나올까 항상. 이제 저희가 캐스팅 보트를 치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기를 쓰고 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소위 다 될 것 같아서 방을 파는 이런 얌체짓은 잘 안 하죠. 아니에요. 특검 연장 같은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검 연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 할 리가 없거든요. 저는 확률 제로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분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 또 당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사람의 양심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적어도 당하신 적이 많은 이혜원 의원님이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는 절대로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근데 우리 당에 있는 분들 너무 좀 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하죠. 예. 100% 그렇게 하죠. 예. 안 당해봤을 때 잘 몰라요 아직. 김무성 의원은 출마합니까? 저한테는 문자 온 거 보면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원래 근데 정치인들이 절대 안 하다가 구국의 결단을 하잖아요. 황교안처럼 왜냐하면 절대 안 한다라고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묵묵부답이고 나중에는 구국의 결단 얘기하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는 건 정치는 생물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다 해결돼요. 구국의 결단 플러스 정치는 생물이다. 지금 엊그제 통합하신 손학규 의원님이 정치 은퇴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죠. 그분은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 가셨다가 정치 은퇴를 선언하셨다가 컴백을 그냥 하셨다가 만덕산에 가셨다가 네. 만덕산도 하나의 당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DJ 대통령님도 은퇴를 몇 번 선언하셨다가 컴백도 몇 번 하셨죠. 그렇죠. 만덕당으로 봐야 됩니다. 만덕당. 거기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근데 어쨌든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큰 변화가 곧 있을 수도 있는 시점인데 그리고 그 큰 변화에 바른정당의 역할이 있어줘야 저는 바른정당이 훨씬 제대로 된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보수에 가깝다. 이거 엄청난 평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까칠하신 우리 진행자께서. 새누리당하고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알려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좀 그런데 더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이 안 갑니다. 그 말에 상당히 저는 공감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착하게만 생각하시는 우리 당에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설득해야 되겠어요. 착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새누리당을 믿는 건지 아니면 황교안을 믿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국민들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떠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의원님은 아시잖아요. 당해보셨으니까. 저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거. 당할 때 피도 눈물도 없이 당에 만나는 걸 아시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서 좀 열심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지금 하실 일이 없잖아요, 이제. 여기 좀 나오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나오면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은데. 이분은 잘 나가시는 않더라고요, 어디에. 어느 방송이나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요. 어느 방송이나 잘 안 나가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뉴스 공장만 안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뉴스 공장만 나오시라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막판에 지금 어쨌든 정권 교체 프레임이 아주 크니까 구도가 막판에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 이길 것 같다. 새누리와 바른당이 합당해라. 다시 합쳐라.
이장 이혼 아니냐, 합쳐라. 급하다. 저는 그 가능성 제로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거 완전 제로예요? 네. 일단 바른정당 사람들이 그걸 용납할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 정도는 예를 들면 후보를 뭐 새누리당이 내지 않는다. 그래서 바른정당만 후보를 낸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얘기 정도는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토한 것으로. 근데 후보 단일화 정도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이길 거니까 생각하면서 응할 수 있지만 네. 합당은 절대 안 된다. 합당은 지금 새누리당이 개혁을 완성해야만 됩니다. 근데 할 리가 개혁을 없잖아요. 이제 뭐 그건 또 세상이라는 게 변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뭐 할 수도 있죠. 하면은 그때 우리가 논의해볼 문제지. 개혁을 지금 시작도 제가 보기에는 완성했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연장에 힘써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탄은 오늘 없이 오신 바른정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